총론 파트는 나온다면은 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두 문제에서 한 세 문제까지 나옵니다. 문제 중에 있는데요.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할게요. 처음에 보시면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4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학의 정의라는 게 있죠, 그죠? 찾으셨죠, 그죠? 요거 그래서 들어가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출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출. 그래서 기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 빈도가 그냥 가끔가다 나오는 거는 그냥 하나 정도 치고 그 다음에 뭐 2, 3년 정도에 나오는 거는 2개. 그 다음에 내년에 나오는 거는 3개를 치는데 여기다는 별표를 하나만 쳐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제 제목이 부동산학의 정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뉴의 박스를 보시면은 부동산학의 정의라는 걸 찾으셨나요? 요거 그래서 별표 하나만 쳐놓으시면은 여기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정의가 나와요. 부동산 학문은 어떤 거냐? 부동산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보시게 되면은 자, 그 부동산학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부동산학에 대한 정의. 지금 박스 보고 계시죠, 그죠? 그럼 보시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라고 돼 있죠, 능률화는 이제 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잘 이용하자는 거서 우리가 연구 목적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원리는 체계화된 지식, 우리가 과학성으로 얘기해서 과학성, 이론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라는 자체는 기술성으로서 실무를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하신 분은 이게 뻗다방 하신 분이죠, 그죠? 근데 실무, 이론만 중요하면 또 손가락 빠지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동산에 요새 많이 관심 있어서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자체적으로 겸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그냥입니까? 이론을 갖춰야 됩니까? 갖추고 실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입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 그럼 이론이 중요하다, 실무가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우리 부동산학은 단순 순수과학이라 그랬어요. 제가 입문 과정에 종합 운용과학이라 그랬어요. 종합 운용과학 하나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 순수과학이 나오면 안 돼요. 하나의 학문을 그냥 단순하게 간 거다. 아니면은 종합 운용과학이다. 종합 운용과학. 그래서 이제 이따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가 순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순수 나와야 돼요. 종합이 나와야 돼요. 종합 운용과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것이 추상적으로 나왔어요. 이 경험에서 나왔어요. 경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이 아니라 모든 게 경험에서 나왔다. 그래서 경험과학이고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추상적 하면 안 되고, 땡.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 부동산만 연구해요. 인간도 연구를 해요. 인간. 그래서 그래서 보기 때문에 자연과학으로 나와야 돼요. 사회과학으로 나와야 돼요. 사회과학. 그래서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 또 규범하는 또 법제도가 많으니까 규범과학이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박스 보고 계셔요. 그럼 부동산 활동은 주체가 인간이에요. 누가 한다? 인간. 객체가 부동산이고 능률화는 잘 이용하자는 거고 원리는 그냥입니까? 이론을 얘기합니까? 이론. 기술은 실무를 얘기하죠.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그럼 하나의 학문의 단순 순수과학이다. 종합 운용과학이다. 종합 운용과학이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가시면은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가 자연과학이 나와야 돼요? 사회과학이 나와야 돼요? 사회과학. 그 부동산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도 연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추상적이었어요? 경험과학이었어요? 경험. 그럼 추상적 학문이 아니고 밑에 보시면 구체적 경험과학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순수가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응용이 맞아요. 응용과학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규범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오지선다에서 순수라는 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추상적이다. 모든 게 경험이다.
자연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밑에 접근 방법은 요즘에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냥 어디만 보시냐면, 제가 찍어드린다면 넘기시면 3번에 종합식 접근이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다 별표만 하나 쳐보세요. 종합식. 그러면 우리가 아까 단순 순수였어요? 종합 응용과학이었어요? 그러면 하나의 학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을 갖다가 응용한 거죠. 그래서 종합 응용과학이다. 그래서 이 종합식 접근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복합 개념이라는 논리가 있어요. 복합 개념. 이 복합 개념은 세 가지로 가지고 우리가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처음 하신 분들은 어디를 피시냐면 쭉 넘겨보시면은 쭉 넘기다가 보면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쭉 가보세요. 가시면은 페이지 19페이지에 있어요. 19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메뉴에 가시면 그 19페이지에 복합 개념의 분류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합 개념은 유형과 뭐가 있어요? 무형이라는 게 있죠. 유형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무형은 안 보이죠, 그죠? 이런 이제 세 가지가 따라서 법경기. 그럼 법경기가 법이 뭐예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체가 이제 우리가 복합 개념의 논리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할 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본다면 자, 만약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이걸 물건을 팔아요. 내가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합니다. 그럼 그냥 해요? 법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럼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에 계약서를 써서 이행을 안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럼 개인과 개인 간의 법은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사법이죠. 사법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용적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국가가 그냥입니까? 용도 제한을 합니까? 그럼 제한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어떻습니까? 공적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럼 개인과 국가 간에 대한 법률 관계는 사법이에요? 이건 공법이에요? 공법이죠. 그 다음, 이 분양가를 설정할 때 돈이 안 돼야 된다, 돈이 돼야 된다. 돼야 되죠. 맞아요? 그럼 분양가 설정을 그냥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되죠. 그래서 분양가를 따져가지고 가격과 관련되고 수익과 관련되는 거는 경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경제적은 경제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경제학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잘 파는 게 마케팅이야, 마케팅. 경영이고요.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기술적은 만약에 요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대한 지반이나 질 같은 걸로 20층짜리 건물을 졌는데 와르르 무너지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토목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토목. 그 다음에 건축 같은 게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단순 순수과학이다, 종합 응용과학이다. 여러 학문들 응용한 거죠. 그래요? 여기서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죠. 그럼 우리가 기술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눈을 보시고 저쪽에 있는 건물이 눈에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그죠? 보이는 기술적은 무형이다, 유형이다. 유형. 형태가 있다는 거죠. 형태가 있고. 근데 저 건물이 가격이 얼마인지 근저당 설정이 됐는지는 등기부등 한번 띄워봐야겠죠. 그럼 유형이어요? 무형이어요? 무형. 사람의 생각이나 견해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19페이지 가시면은 3대 측면으로 본다면 법경기로 봐요. 3대 측면으로 본다면. 근데 2대 측면으로 본다면 무슨 형과 무슨 형? 유형과 무형으로 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유형과 무형을 바꿔낼 수 있겠죠. 그죠? 기술적이 유형이고 얘가 무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합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힘들으신다면 만약에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때 그냥에 대해 법경기로 봐야 돼요. 법경기로 봐야 되죠. 그럼 제 지금 외모가 안 보이세요? 눈에 보이세요? 보이죠? 머리도 깎았죠? 새로워졌어요. 외모가 안 좋아요? 좀 괜찮아요? 좋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눈에 안 보인다, 눈에 보인다?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내가 돈이 많을까, 돈이 적을까? 물론 뭐 어렸을 때 귀칠한다는 얘기했는데 돈이 없어 나.
그럼 어떨까? 내가 법적으로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아, 이거 모르죠. 뛰어봐야 알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무형이다? 무형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나의 학문에 대한 단순 순수과학이요, 종합 운용과학이요. 그러면 학문이 하나야 여러 개 있어. 여러 개 있는 걸 부동산에 맞게끔 운용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 종합식 접근이라는 자체는 3대 측면을 다 보자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 아까 다시 오셔서 페이지로 오셔서 우리가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아까 6페이지로 다시 갈게요.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드시니까 제가 페이지 거기다 적을게요. 6페이지. 다시 오셨어요? 3번의 종합식에다가 체크하셨어요? 그러면 종합식은 자, 우리가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줄 쳐보세요. 우리나라의 부동산학 이론을 단기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키기 기여한 접근 방법은 뭐니? 그 무슨 식 찍으셔야 돼요? 종합식 찍으셔야 되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아까 부동산학은 단순 순수다, 종합 운용과학이다. 그럼 단기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키기 기여했고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 뭐니? 그럼 무슨 식? 종합식 찍은 거죠. 체크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연구 분야는 뭐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제가 해드리겠고 넘기시면 8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럼 자 8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의 연구 대상은 지금 현상하고 활동이라는 게 있죠. 활동하고 현상 찾으셨죠, 그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 지역에 중개활동을 하려면 그 지역의 현상을 몰라야 돼요. 먼저 현상을 알아야 돼요. 알고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현상과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연구 대상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럼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 집 앞에 쓰레기가 벌어져 있다. 자, 이건 활동이겠어요? 어떤 현상이겠어요? 그러면 쓰레기 주는 아저씨가 이걸 주워야겠죠? 활동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자연과학이었어요? 우리는 사회과학이었어요. 그러면 부동산만 연구해요? 인간도 연구를 해요. 인간 연구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화산이 폭발했다는 것은 밑에서 불질러서 폭발한 게 아니죠. 그러면 자연현상은 부동산 현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현상과 활동이 하나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연구 대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가 있다? 활동과 현상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활동은 그냥 밑줄만 쳐보세요. 밑에 양가로 1번에 보시면은 활동이란 자 인간이 주체예요. 누가 주체다? 뭘 대상으로 하겠어요? 부동산을 관리적 측면의 행위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부동산 현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현상은 이제 인간의 삶에 영위하는 터전으로서 발생한 여러 가지 법칙성을 나타낸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연구 대상은 뭐하고 뭐만 있다. 활동과 현상이 있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활동에는 주체가 없겠어요? 주체가 있겠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8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한번 가보세요. 맨 밑에 가시면 부동산 활동의 분류라는 자체가 있나요? 그러면 정부, 사적, 전문협회라는 단어가 있죠. 이 중에서 가장 활발한 것은 공적이에요? 사적이에요? 사적. 사적 부분이 가장 활발하다고 돼 있어요? 요거 체크하시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하는 활동은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하고 보제, 과세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적이라고 했죠? 그럼 사적의 양가를 1번에 보시면은 부분별 부동산 활동 중에서 가장 활발한 건 사적 부분의 활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활동이 사적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보는데 뭐가 시험에 나왔었냐면 잠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10페이지 보시면 표준산업 분류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제 임대사업자라고 들어보셨죠? 왜냐합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등록증이 나와요. 업태와 업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 보시면 표준산업 분류에다가 별표를 하나만 쳐보세요. 딱 우리 역사상 딱 3번 떴어요. 이게 3번 떴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업을 본다면 자 대분류는 적게 보는 거예요? 좀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그럼 부동산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분류라는 단어가 있어요. 중분류는 제가 동그라미 치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거기 보시면 부동산의 임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임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임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공급업에 공짜 동그라미 쓰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라는 게 있죠. 서비스업에 동그라미, 서자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래서 따보세요. 임공서. 다시 한번 따보세요. 임공서. 요거는 대분류예요? 중분류예요? 중분류죠. 지금 임공서에다 동그라미 치고 계셔요? 그리고 그다음에 중분류 다음에는 소분류라고 되어 있나? 그럼 소분류는 다시 또 작게 분류하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 임대업과 공급업을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우리가 소분류는 자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임대업에 임 있어요? 찾으셨어요?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분류에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이라는 단어가 있죠? 개발 개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또 개발 및 공급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업이라는 단어에 공자했던 거였어요. 따보세요. 임개공. 그럼 아까 소분류에서 이 두 가지를 다시 또 개발 공급업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업에서는 거기 보시면 부동산 관리업이라는 게 있죠? 관리업에다가 관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관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이제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업에 중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자문업에 자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그래서 감정평가 업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평가업에 평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소분류로 갈게. 따라보세요. 임계공. 그 다음에 제가 관리업, 중개업, 자문업, 평가업에다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치셨나요? 이렇게 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분류가 있어요. 세 분류 본다면 자 주거만 있어요? 비주거도 있어요. 비주거는 주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무용 건물 같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얘도 주거, 비주거, 기타라는 게 들어갔죠. 그다음에 관리업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업도 이제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임대업 개발공급업도 다 이게 다 들어갑니다. 주거, 비주거, 기타. 그러면 임대업도 주거, 비주거, 기타, 개발공급업도 주거, 비주거, 기타라는 게 다 들어갔죠. 근데 관리업은 기타가 안 들어갔어요. 관리업은 기타가 들어간다, 빠진다. 빠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주거와 비주거만 들어갔지 기타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생긴 게 거기 보시면 부동산 투자 자문업이라는 게 있나요? 부동산 투자 자문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문업. 그 다음에 세 분류로 간다면 마지막 감정평가업이라는 게 있죠. 감정평가업. 감정평가업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중개업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이 서비스업에 들어갑니까? 서비스업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갈게. 자, 중분류는 따보세요. 임공서. 이건 무슨 분류죠? 중분류가 되고 소분류는 다시 또 나누죠. 그래서 요거를 임계공, 공급업까지 집어넣어요. 서비스업은 왜 주택관리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다음에 중개사, 자문업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평가업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주거, 비주거만 있어요. 기타도 있어요. 근데 관리업은 기타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체크했고 중개 대리업이 있고 따보세요. 투자 자문업. 요게 들어갔어요. 새로. 투자 자문업이 들어갔고 감정평가업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적어놔 보세요. 여기에 금융업이라는 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고 컨설팅이라는 게 없죠. 그럼 금융업, 컨설팅 이런 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다시 갈게요. 중분류, 따보세요. 임공서. 소분류는 어떻게 돼요? 임계공으로 다시 나눴죠? 서비스업은 어떻게 나눴죠? 관리업, 중개업, 자문업, 평가업으로 나눴죠? 그 다음에 임대업과 개발공급업은 그냥입니까? 주거만 있어요? 비주거용도 있어요?
기타 들어갔죠? 근데 관리는 기타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다음에 중개 및 대리업이 있고 투자 자문업이라는 게 새로 들어갔다고 제가 얘기했나요? 감정평가업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금융업이라는 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컨설팅업 같은 건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어렵게 나왔었는데 넘기시면은 페이지에 이 저자가 어디다 냈냐면 1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셨어요? 가시게 되면은 12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관리업 쭉 내려보다 보면 비주거형 부동산 관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비주거형은 주거예요, 주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형 건물 관리라고 들어갔죠. 이건 맞는데 밑에 가시면 예외에 제외되는 게 사업시설 유지관리라는 건 그냥 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여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업시설 유지관리라는 걸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면 사업시설 유지관리는 우리 부동산 관리업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대답을 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죠? 체크하셨죠? 그죠? 다시 할게. 자, 지금 보세요. 부동산업이라는 것은 따보세요. 임공서. 그럼 임대업, 공급업, 서비스업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건 중분류예요, 소분류예요. 소분류 다시 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임대업, 공급업이 임대업, 개발, 공급업으로 또 나누겠죠? 그다음에 서비스업은 그냥 있어요. 관리업도 있어요. 중개업도 있고 자문업, 평가업도 있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임대업, 공급업 얘네들은 그냥니까 주거용만 있어요. 비주거용도 있어요. 기타도 있다는 거죠. 근데 주거용은 기타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요 사업시설 유지관리는 부동산 관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금융업, 컨설팅업이라는 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근데 따보세요. 투자 자문업 요런 게 이제 들어간 거죠. 당연히 우리 중개사 없어요? 중개사 있어요. 있고 감정평가사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투자 자문업이라는 게 새로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해서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보는데 이건 처음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보시다 보고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또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처분하게 가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가 교재로 가시면은 13페이지로 가봐요. 13페이지. 13페이지로 다시 오셨어요. 오시게 되면은 자, 거기에 중간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는 별표 하나만 쳐넣어보세요. 하나만. 자, 아까 제가 이론이 중에 실무가 중에 둘 다 중에 그럼 과학성과 기술성을 겸비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과학성, 기술성 보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론이 중요하다, 실무가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그럼 과학성 및 기술성이 양면성을 가진다는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우리 부동산은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에요. 경험과학이고 그렇죠? 자, 우리가 공익만 중요해요, 사익도 중요해. 둘 다 중요하죠? 그 얘기야. 사회성, 사회성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지금 1차, 2차, 3차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 감정평가와 연결이 되는데 감정평가사는 그냥입니까? 이 자격증이 있습니까? 지금 자격증이 있어서 평가하는 게 가장 수준이 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차, 2차, 3차를 보고 계셔요? 그럼 전문성이라는 것은 감정평가를 하는 거는 공인중개사가 전문가겠어요? 감정평가사가 전문가겠어요? 그러면 평가사가 하는 게 가장 순위 세죠? 그렇죠? 3차가 순위가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는데 감정평가를 할 때 비전문가가 평가하면 그 수준은 1차라는 거예요. 몇 차다? 1차. 그러면 그냥이 돼요. 평가사가 해야 돼요. 그럼 평가사가 하는 게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면 몇 차다? 3차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공인중개사도 그냥입니까?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까? 할 수도 있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중개사가 평가하는 것은 몇 차? 2차라는 거죠. 이해 갔죠? 그럼 다시 할게. 지금 몇 차까지가 있다고? 3차. 그럼 몇 차가 수준이 제일 세겠어요? 3차죠. 술도 몇 차까지 맞았다는 얘기예요. 3차까지 맞았다 해야 되지, 그지? 분위기 안 좋아? 자, 따봐. 지금 따봐. 감정평가. 그럼 1차는 전문가야? 비전문가야?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냥 평가하면 그건 몇 차야? 1차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근데 중개사는 평가사예요? 평가사는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중개사가 평가하면 몇 차다? 2차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평가사가 자격증 따서 평가하면 3차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감정평가를 여러분을 본다면 여러분 아직 공인중개사 땄어요? 아직 안 땄어요? 평가사도 안 땄죠? 그럼 여러분들 전문가야? 비전문가야? 그럼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건 몇 차? 2차. 맞아요? 그래서 올해 자격증 따갖고 내년에 중개업소 찾아가고 중개활동하면서 평가하는 건? 평가사 따서 평가하는 건? 3차라는 거예요. 그게 가요. 알겠죠? 몇 차가 제일 수준이 세다? 3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윤리성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윤리 배우셨죠? 이거 그냥에 대해 좀 착해야 돼. 착해야 되지. 그지? 윤리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진짜? 그럼 우리는 부동산은 저가야? 고가야? 싸? 비싸? 국가가 나서야 되네? 그럼 윤리성은 중개업자만 지켜야겠어요? 거래 당사자도 지켜야겠어요? 당사자도 지켜야겠죠. 그래서 거기 지금 윤리성을 보고 계셔요? 그럼 부동산은 저가다? 고가다? 그럼 정부가 신경 써야 되죠?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니까 이거는 이 중개업자만 윤리를 지켜야 된다. 거래 당사자도 지켜야 된다. 그럼 고가인 재산이므로 밑줄 쳐보세요. 거래 당사자 나 부동산 서비스업 종사하는 자는 윤리성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여기 나왔어요. 나왔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고용, 조직, 서비스, 공중이라는 단어가 있죠. 고용은 내가 만약에 중개사 차렸어. 그럼 실장 안 뽑아야 돼? 뽑아야 돼? 뽑아야 되죠. 뽑게 되면은 내 고용주잖아요. 그죠? 고용주가 종업원과의 관계 이걸 되고 조직은 한 2000세대의 중개업사가 하나밖에 없어. 굉장히 많아. 그럼 중개업자 간에 서로 잘 지켜야겠죠? 이게 조직윤리고 서비스는 고객이고 공중은 대중이에요. 근데 고용과 조직을 묶어보세요. 고용과 조직. 지금 몇 페이지 하는지는 알아요? 14페이지 하고 있어요. 뭐하고 뭘 묶어보라고요? 고용하고 조직. 묶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중개업자가 내가 중개사 땄어. 그럼 그냥 이제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종업원. 그럼 우리가 내가 업자라면 종업원과의 관계를 고용윤리라 그래요. 무슨 윤리라고 한다? 고용윤리. 근데 한 3000세대의 중개업자가 하나밖에 없어. 굉장히 많아. 그럼 다른 중개업자가 있겠네? 그럼 서로 간에 협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거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해.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요새 부동산 막 투자 보는데 서로 그냥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 있어야죠. 한 단지 내에서 막 자기가 뭐 딱 어떻게 물건 있으면 안 주고 막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이론이 중요해? 실무도 중요해. 실무도 중요하죠. 그럼 중개업자 간에 서로 싸우면 돼 안 돼? 아니 지금 서로 조직윤리를 같이 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따라서 조직윤리. 그럼 조직은 어떻게 돼요? 이건 업자와 업자의 관계라는 거죠. 맞습니까? 조업원과의 관계는 무슨 윤리다? 고용윤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고용윤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업자와 업자예요? 조업원과의 관계예요. 그럼 내가 조업원이 채용됐으면 나한테 그 윤리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에 대한 준수를 해야 되죠? 근데 조직은 누구죠? 동업자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서 동업자라는 건 나랑 같이 이 사업 동업한 사람이에요? 다른 중개업자예요? 어떻습니까? 그럼 다른 중개업자한테 그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중개사를 따게 되면 그럽니까? 중개사 협회가 있습니까? 이게 동업자 단체거든요. 그죠? 이 관계를 조직윤리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왔냐면 이 자식들이 아주 더러워요. 어떻게 나왔냐면 거기다 필기를 봐. 이 고용윤리를 어떻게 나왔냐면 기업, 내부 조직 원간. 그럼 기업 그냥이에요? 내부예요? 이건 종업원과의 관계라는 얘기죠. 그럼 이건 조직윤리예요? 이건 고용윤리예요? 고용윤리라는 거죠. 그럼 고용윤리는 그냥입니까? 종업원과의 관계입니까? 그러면 업자와 업자, 조직 간이에요? 조직 내부예요? 내부 조직이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보세요. 임장활동과 정보활동이라는 단어가 있죠? 묶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저기 있는 울산에 있는 토지를 사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장소로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그렇죠? 전화해가지고 그 토지 좀 갖고 와봐요. 추워 죽겠어요. 또라이네 완전히. 그다음에 임장활동. 임장활동. 왜 여러분들이 그 경매 강의 같은 거 들으신 적 있으면 그냥입니까? 경매 가고 법원으로 갑니까? 따라서 임장활동. 장소로 가는 거죠. 임장활동. 그럼 간다는 것은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 다음에 부산에서 중개업 하다가 울산 가면은 다시 또 정보를 캐야겠죠. 따라서 부동성. 그럼 부동성을 찾으셔야겠죠. 그럼 임장활동의 첫 번째 줄에 부동성 있어요? 또 하나 치고. 정보활동의 첫 번째 줄에 부동성 있어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무슨 활동과 무슨 활동? 임장활동과 정보활동을 한다는 거죠. 분위기가 좀 안 좋지? 그냥 있어? 안 움직여.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봐야 돼. 봐야 되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보를 다시 다 캐야 되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날 때 대인사고와 대물사고가 있죠. 대인사는 그냥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대물은 물건이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활동할 때 그냥인데요. 물건을 봐야 돼요. 그렇지만 의뢰인과 어떻습니까? 업자 간의 관계는 인간관계죠. 그러면 대인 활동이만 합니까? 대물 활동이도 합니까? 대물 활동이도 하고. 배려의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토지는 오래 갑니까? 그 밑에 가시면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그라미 치시고. 공간은 따라서 3차원 공간. 그럼 우리가 공중만 봐야 돼요? 수평도 봐야 돼요? 지하도 봐야 돼요? 지하도 봐야 되고. 따라서 복합 개념. 세 가지가 있죠? 따라서 법경기. 세 가지를 본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밑에 보시면 4번의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여기도 별표를 하나만 쳐보세요. 하나만. 땡이야, 하나만. 치셔서. 자, 우리가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갈게요. 가게 되면은, 부동산 활동할 때 원칙을 안 지켜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냥이에요. 일반 원칙이에요. 일반 원칙이라는 것은 중개 활동이나 평가 활동이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들어갑니다. 부동산 활동의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은 자,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16페이지 가시면은 4가지가 있죠. 그럼 앞자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따라서 능안경공. 안경공. 지금 동그라미 쳤어요. 경공. 자, 아까 부동산 활동을 그냥 하자, 능률화하자. 그 연구 목적이었죠, 그죠? 능률성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원칙이고, 안정성을 따진다는 것은 거래사고의 만전을 기하자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10억짜리가 부동산이 막 8억으로 나왔어요. 7억으로 나왔어. 그냥이야, 이거 금매야. 금매 같은 거는 아니면 경매가 물건 같은 건 빨리 사야 되죠. 그럼 빨리빨리 하자라는 것은 안정성이겠어요? 능률성이겠어요? 근데 너무 빨리 사게 되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안정성이 더 저해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호 견제 관계에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자, 얘가 이제 딱 한 번 나왔었는데, 이제 최근에. 그러면 능률성 잘해야 되지만,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 시키려면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함양역 사거리는 보통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공장 져야 돼요? 상가 져야 돼요? 그럼 제일 잘 이용해야겠죠? 그다음에 최유효 이용. 잘 이용하자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이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거래 활동할 때 그냥이 돼요. 거래 질서를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래서 거래 질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거는 안정성에 들어갑니까? 능률성에 들어갑니까? 능률성이죠. 지금 능률성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하나, 둘, 셋, 네 번째 쭉 밑줄쳐 보세요. 이 능률성의 원칙이 가장 그냥이다 중요한 원칙이다. 그럼 부동산 활동의 능률하는 소유 활동은 채용의 원칙,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자, 따라서 거래 활동, 거래 질서. 그럼 거래면 거래가 나와야 되죠. 따라서 소유, 채유. 그럼 소유 활동은 뭐가 나와야 돼요? 채용이라는 게 나와야 되죠. 잘 이용하자는 얘기죠. 거래 활동할 때는 거래 질서.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이렇게 따지자는 것은 안정성이에요? 능률성이에요? 능률성이죠. 안정성이 아니라.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안정성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밑에 거래사고 등과 관련돼서 안정성을 의식해야 된다는 만 체크하시고, 두 번째 보시면은 활동에 있어서 안정성의 원칙과 능률성의 원칙은 그냥입니까? 상호 견제가 됩니까? 견제가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한쪽에 치우치면 한쪽이 져야 되죠? 경제성의 원칙은 돈 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럼 비용을 적게 하고 수익을 크게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그래서 이익과 합리성을 추구하고 부동산 활동 전반에 걸쳐 합리적 선택의 원칙이라는 거. 자, 우리가 어때요? 부동산 활동은 특정 주체여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사회성과 공공성을 지켜야겠죠? 네 가지가 있다.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밑에 가시면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지막. 다음. 자, 우리가 부동산의 지도 이념이라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효율성과 형평성. 자, 그러면 우리 땅이 많아요.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따라서 최유효 이용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잘 이용해야 됩니까?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용이라는 자체는 개인 입장,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적 주체의 입장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우리가 강조되는 거예요. 민간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형평성은 저 어떻게 돼요? 한 사람만 너무 가져가니까 나눠 먹어야 되죠? 그럼 그냥이 돼요? 분배를 해야 돼요. 그럼 분배를 잘하자는 건 효율성이겠어요? 형평성이겠어요? 형평성. 이건 공적 주체의 중심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공부문에서 강조돼요. 근데 한쪽에 치우쳐야 돼요? 조화롭게 가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개인의 땅을 토지를 수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국가가 개인의 땅을 수용하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공익이 우선되지만 그냥입니까? 사익을 침해하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봐봐. 토지 보상을 안 해줘야 돼요?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럼 법에 나와 있죠. 따라서 합법성.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성 안에서 가자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가 우리가 민간분에서 강조되는 것은 형평성이에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이 강조되죠. 공공분에서는 형평성이죠. 이렇게. 그러면 자 할게요. 지금 여기서 따라서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여기에 능률성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자 할게요. 일반적 이념을 찾으라는 것은 다 히읗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갑니다? 히읗. 따라서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따라서 3 히읗. 그럼 여기에 능률성 같은 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아따, 개론. 알겠어요? 그럼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있나? 효율성은 맨 밑에 가보세요. 특히 개인, 민간 부분에서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이 더 중시된다는 단어가 있어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민간 부분에서는 어떤 성이 더 강조된다? 대답해야 다음 넘어가요. 효율성이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에 형평성이 있어? 형평성은 그냥입니까? 분배를 잘하자는 겁니까? 그럼 분배라는 거 동그라미 치시고 세 번째 보시면
공공 부문에서는 어떤 성을 또 강조해야 돼요? 형평성이죠. 체크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이 다 법을 어기면 안 된다. 합법성이 가자는 거죠. 합법성은 밑줄만 거기 쭉 가다 보면 법이 테두리내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로 가자는 거죠. 그러면 한쪽에 치우쳐야 돼요. 조화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효율성과 형평성은 조화롭게 가자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기는 거의 시험 문제가 거의 나올까 말까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확 찍어드리면 다시 가볼게요. 페이지로 가셔서 4페이지로 다시 가봐요. 반복 학습이 중요해요. 4페이지. 다시 가셨어요? 자, 그럼 이제 얘기해봐요. 부동산 활동을 그냥 하다 능률화시키자. 따라서 체유효 이용. 잘하자는 얘기야. 연구 목적이. 이론이 중에 실무가 중에 둘 다 중에. 둘 다 중요해.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순수해요. 종합 응용과학이야. 추상적이에요. 경험이에요. 경험. 처음 하신 분들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이렇게 보고 얘기하면 돼요. 자연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이죠. 아시겠죠? 큰 걸 안 왔네. 그 다음에 따라서 복합 개념. 따라서 법경기. 그럼 유형은 기술적이고 법과 경제는 무형이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아까 교재 10페이지 가시면 가셨어요? 거기 별표가 몇 개 쳐 있어요? 한 개 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아직은 부동산 컨설팅업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금융업 같은 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기 업종에 들어가지 않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 제가 이제 강의하다 보면은 이 표를 갖다가 지금 처음부터 잘 안 돼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도 이제 임대사업자를 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자 등록 중에 그냥입니까? 업태가 있습니까? 업종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업의 이 관리업에 대한 그런 중개 임대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초지됐던 게 12페이지로 가시면 거기 체크된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럼 사업시설 유지관리가 부동산관리에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게 최근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처음 하신 분들 거기 보세요. 과학성은 뭐예요? 얘기 안 하면 계속 동그라미 쳐요. 기술성은 뭐예요? 하나만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양면성을 갖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추상적이다, 경험과학이다. 경험과학이고, 지금 보고 계시죠? 사익만 중요합니까? 공익만 중요합니까? 조화롭게 가야 됩니까? 그래야 돼. 전문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평가사 땄어요? 안 땄어요? 중개사도 안 따셨네? 비전문가가 평가하는 건 몇 차? 중개사가 평가하는 건? 평가사가 자격 따서 평가하는 건? 3차라는 거죠. 몇 차가 제일 수준이 세? 3차. 수준 몇 차까지 가야 돼? 3차. 분위기도 안 좋아? 자, 그 다음에 윤리라는 게 있어? 윤리는 그냥 아니라 다 지켜야 돼. 그럼 중개업자만 지켜야 돼? 거래 당사자도 지켜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고용윤리와 조직윤리라는 거 아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종업원과의 관계는 무슨 윤리요? 근데 중개업자와 중개업자 관계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간과 조직 내부에서에 대한 그 관리가 틀리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6번, 7번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울산에 좋은 땅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울산으로 가야 돼요? 왜요? 잘한다. 잘한다. 무슨 성?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화이팅. 그지? 임장활동하는 토지의 특성을 대라? 그 무슨 성? 부동성. 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여러분 여기서 부산에서 중개업 하다가 울산 가면 그럽니까? 정보를 다시 캐야 됩니까? 왜 그래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또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임장활동과 정보활동을 나타내는 부동산 토지의 특성을 대라. 무슨 성? 부동성이죠. 맞아요? 우리가 사고 날 때 대인사고만 있어요? 대물사고도 있어요. 둘 다 있죠? 그럼 부동산도 사람과의 관계만 해요? 대물도 있어요? 둘 다 있다는 거죠. 오케이? 우리 토지는 그냥이야? 오래 가. 오래 가죠? 그래요? 그럼 토지를 투자할 때 그냥인데 장래를 봐야 돼. 장래를 봐야 되죠. 그럼 여기 토지가
만약에 따라서 영석성 무슨 뜻이야? 오래가고 토지가 소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미래를 봐야 됩니까? 그럼 배럴을 해서 장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투자하려면 지금이 중요해? 미래가 중요해? 미래가 중요하죠. 저게 토지에 신개발이 될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KTX가 지나갈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돼? 땅값이 어떻게 될까? 확 올라가죠. 맞아요? 배려의 단기, 장기. 장기. 가만히 있지 말고 장기 똑바로 쳐야지. 배려의 단기, 장기, 장기. 그래서 영석성. 오래 가기 때문에. 알겠죠? 공간은 몇 차원 공간? 3차원. 복합 개념은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넘기시면은 일반 원칙이, 자, 처음 하신 분들 제가 할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따라서 능안, 경공.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이야, 능률성이야. 능률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죠. 연구 목적이니까. 맞아요? 그럼 우리가 따라서 소유 활동, 최유효 이용. 그럼 소유하게 되면 무슨 이용을 해야 돼요? 채용이고, 거래 활동할 때는 거래 질서를 지켜야겠죠? 맞나요? 그럼 이렇게 따지자는 것은 안정성이요, 능률성이요? 능률성이지 안정성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안정성이 사고를 막자는 얘기예요. 오케이? 경제성은 그냥 이제 돈이 돼야 돼. 그러면 돈 벌어야 되지? 그러면 순수익을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이익이라든지 합리적 선택이라든지 최소의 비용과 최대 효과고, 특정 주체해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공정해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이념은 따라서 쓰리 히읗. 그럼 그냥 이제 다 히읗이 들어가야 돼. 정말? 여기서 능률성 들어가면 돼, 안 돼? 어떻게 알았어? 잘한다. 그래서 히읗 들어가고, 아까 민간 부분에서 강조되는 건 무슨 성? 대답 좀 해. 공적 부분에서 공공 부분이 뭐다? 형평성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냥 이제 법을 어기면 안 돼. 법의 태도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거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18페이지로 가봐요. 가시면은 거기 맨 밑에 18페이지 가시면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죠. 따라서 법경기. 세 가지가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 19페이지에 제2절에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3개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죠? 꼭 나온다보다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죠? 너 안 나와 죽여버려 그러지 말고요. 이 3개라는 것 자체는 매년 빗나가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그죠?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펜 들어봐요. 19페이지 부동산의 개념에 별표 몇 개 치고, 그 다음 맨 밑에 가시면 부동산의 유용적 측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용은 그냥 아까 그냥 있어요. 기술적이었어요. 기술적이지 물리적이고, 그 다음에 아까 법과 경제는 그냥입니까? 무용적입니까? 무용적이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넘기시면은 박스가 있어요. 찾으셨나? 여기.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복합 개념에 대한 게 오지선다로 해서 여기가 문제가 배정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이게 학문이다 보니까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 뜻이고. 편하게. 내가 막 머리 아파 보이지, 그지? 학문하니까. 이론이 중요해? 실무가 중요해? 둘 다 중요해.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순수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여러 학문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추상적이에요? 경험에서 나왔어요. 뭐 추상적으로 막 꿈꾸다가 한 게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거고. 응?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연구라는 자체는 부동산만 연구해요? 인간도 연구를 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화산이 폭발했다는 것은 누가 밑에서 불 질러서 폭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이랍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찍고 있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복합개념. 따라서 법경기. 그럼 유형과 무형을 바꿔낼 수도 있겠죠?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이 중요할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게 좀 어려웠는데 능률성과 안정성은 서로 견제가 됐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매물건과 금매물건은 그냥입니까? 좀 싸게 나옵니까? 그렇죠? 아니 실무도 중요하다 그랬잖아. 싸게 나왔지? 그게 막 끝까지 갈까? 안 가. 빨리 선택해야 돼. 빨리빨리 하자는 건 그냥이야 능률성이야. 그렇지? 너무 빨리 샀는데 하자가 발생했어. 어떻습니까? 여러 사고가 터져. 그 무슨 성? 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누가 제일 중요해? 얘기할 때까지 똥간을 친다? 능률성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능률하자는 거니까. 응? 그래서 소유활동할 때는 그냥인데 잘 이용해야 돼. 함영역 사거리는 그냥이야 상업용지야. 공장 줘야 돼, 상가 줘야 돼. 이 소유활동이고, 거래활동할 때는 거래질서를 지켜야겠죠? 요거는 안정성이 들어가요, 능률성이 들어가요. 능률성이 들어가죠. 아시겠죠?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는 시간에 예습하실 분은 없지만 20페이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별표 몇 개짜리고 3개짜리죠? 이거 그래서 여기 이제 땀새 법경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다 남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